저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2번의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겪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 제가 가장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늙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목격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많은 이들이 후회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말한 것, 너무 일찍 내어준 것,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불편한 진실 하나를 먼저 드리려 합니다. 노후의 평화는 자식의 효신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조용한 준비 위에 세워집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05년의 세월 끝에 이것이 가장 따뜻한 진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멈추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통장 잔액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어느 은행에 얼마를 맡겨두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만약 알고 있다면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후의 가장 중요한 방파제를 허물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믿지 못해서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돈은 다른 언어를 씁니다. 아무리 깊은 사랑도 경제적 압박 앞에서는 조금씩 그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자식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오래 아름답게 유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가 아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며 모은 재산을 이른이 넘어 자식들에게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있다. 죽으면 이렇게 나눠라.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자주 찾아왔고 명절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대하는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말보다 그의 도장이 어디 있는지를 더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을 말한 뒤였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있는 카드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는 솔직했고 투명하려 했고 가족 안에서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믿음이 그의 노년을 조용히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것은 재테크가 아닙니다. 투자 전략도 아닙니다. 이것은 노년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조용한 철학입니다. 76세의 한 노인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실천해온 5가지 지혜, 그것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시끄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5가지가 그의 삶을 끝까지 자유롭게 지켜주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80이 넘었을 때 저와 50년을 함께 걸어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교단에 섰고 제자들을 아꼈으며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가
75이 되던 해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다 내려놓겠다고. 자식들에게 집도 넘기고 통장도 정리해주고 남은 날들은 가볍게 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에게 말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게. 그러나 그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자식을 못 믿으면 누굴 믿겠냐고, 가족끼리 뭘 그리 숨기느냐고 했습니다. 처음 2, 3년은 괜찮았습니다. 자식들은 자주 찾아왔고 손자들도 왁자지껄하게 집을 채웠습니다. 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4번째 해가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이 줄었습니다. 명절에는 왔지만 예전처럼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프다고 연락하면 큰 며느리는 바쁘다고 했고 작은 아들은 다음 주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은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서가, 나 요즘 방이 너무 크게 느껴져.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방이 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작아진 것이었습니다. 돌봐줄 사람도 기댈 언덕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남지 않은 자리에서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 친구는 몇 해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자리에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한테 작은 통장 하나만 있었어도 좀 달랐을 텐데 저는 그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반면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76의 노인이었는데 그는 자식들과 사이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정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자신의 재정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은행에 돈이 있는지, 얼마나 모아두었는지 그것은 오직 자신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물어보면 그는 늘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직 나는 내 밥값은 한다. 그 한마디가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자식들은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얼마를 가졌는지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노년의 권위는 목소리 크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지식의 양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즉 경제적 자립에서 조용히 흘러나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노년의 품위를 끝까지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105년을 살면서 수많은 노년을 보았습니다. 행복하게 마무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여러 차이가 있었지만 가장 뚜렷한 차이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자신만의 작은 영역을 지킨 사람은 끝까지 존엄하게 살았습니다. 그 영역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직 자신만 아는 조용한 안전지대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안전지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런 말을 믿었습니다. 가족은 다르다고 피를 나눈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끼어들 수 없다고, 자식은 부모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그 믿음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100년을 살고 나서 저는 압니다. 아름다운 믿음과 현실의 작동 방식은 언제나 같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입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동시에 압박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자신을 먼저 지키려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언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외면한 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할 때 생겨납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자신의 대출을 갚고 있습니까? 아이들 학원비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치열하게 버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이미 자신의 삶의 무게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부모의 경제적 의존이 더해지면 아무리 효심이 깊은 자식도 그 무게를 온전히 사랑으로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기꺼움 안에 피로가 쌓입니다. 피로는 말투를 바꿉니다. 말투는 눈빛을 바꿉니다. 그리고 눈빛은 부모의 가슴 깊은 곳에 상처를 남깁니다. 저는 이것을 자식을 탓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 자식은 의무감이 아닌 진심으로 부모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오는 자식의 발걸음이 의무로 오는 자식의 발걸음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부모의 조용한 경제적 자립입니다.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약 40%가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상당수는 한때 자식에게 전부를 내어준 사람들입니다. 재산을 일찍 넘겨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지킬 마지막 안전망을 갖추지 못한 채 노년을 맞이한 것이 그들의 삶을 취약하게 만든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사랑은 진짜입니다. 가족 간의 정도 진짜입니다. 그러나 돈이 개입되는 순간 그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힘의 구조가 생겨납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의존하는 사람과 부양하는 사람, 그 구조 안에서 인간은 아무리 사랑해도 완전히 평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평등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언젠가 반드시 균열이 생깁니다. 제가 오랜 세월 지켜본 가장 행복한 노년의 부모들은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주 연락하되 돈 걱정은 끼치지 않는 사람들, 도움을 받되 그 도움에 전적으로 기대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늘 조금의 여백을 유지했습니다. 그 여백이 관계를 숨쉬게 했고 그 숨결이 사랑을 오래 살아있게 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자식에게 재정을 숨기는 것은 불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사랑은 사랑의 자리에 두고 돈은 돈의 자리에 두는 것. 그 구분이 흐려지는 순간 두 가지 모두 그 순수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을 준비를 지금부터 조용히 해 두십시오. 그것이 가장 깊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첫 번째 실천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지혜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노년을 가장 평온하게 보낸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큰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많고 적음보다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배치는 조용히 혼자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절대로 한 곳에 모든 것을 맡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한 은행과 오래 거래하면 신용이 쌓인다고 배웠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신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정입니다. 하나의 금융기관이 흔들릴 때 나의 삶 전체가 함께 흔들리지 않을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진짜 재무지혜입니다. 제가 아는 76의 그 노인은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나누어 예금을 보관했습니다. 큰 금액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한 통장에 전부를 몰아두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그에게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곳이 막히면 다른 곳에서 숨을 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저는 그 말이 단순한 재테크 전략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분산은 불안의 표시가 아닙니다. 분산은 현명함의 표시입니다. 강한 나무는 뿌리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방향으로 깊고 넓게 뻗어나간 뿌리가 있기에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곳, 3곳 혹은 그 이상으로 나누어 두십시오. 그리고 각각의 통장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게 하십시오. 이제 두 번째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전체 규모를 절대 알리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자식을 못 믿는 것이냐고, 가족 사이에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직장 동료에게 통장 잔액을 알려줍니까? 오랜 친구에게 부동산 전체를 공개합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적절한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그 경계가 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그 경계가 더욱 신중하게 지켜져야. 제가 50년 넘게 지켜본 결과 부모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아는 자식은 2가지 방향으로 변합니다. 하나는 안심하여 부모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는 경우입니다. 이제 걱정 없겠구나 싶어 부모보다 자신의 삶을 먼저 챙기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 반대로 재산에 대한 기대와 계산이 관계 안으로 스며드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자식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태도를 바꿉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반면 부모의 재산 규모를 모르는 자식은 부모를 하나의 완전한 사람으로 대합니다. 여전히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그 시선이 관계의 건강함을 유지해 줍니다. 모른다는 것이 때로는 관계를 더 오래 살아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렇다고 자식에게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있다, 다 없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나는 아직 내 밥값은 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 안에 여러분의 품위가 담겨 있습니다. 돈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품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품위는 여러분이 끝까지 스스로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조용한 힘입니다. 돈을 어디에 두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나누느냐입니다. 저는 평생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반드시 가난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충분히 모아둔 사람도 어느 순간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곳에 써버리고 나중에 정작 필요한 때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돈은 그 자체로 중립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다루느냐에 따라 같은 금액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방파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순간의 위안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반드시 돈을 세 개의 서랍으로 나누십시오. 첫 번째 서랍은 지금 당장 쓸 돈입니다. 한 달 혹은 석 달 안에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식비, 교통비. 이 돈은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이 서랍이 채워져 있어야 나머지 두 서랍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장기 예금을 해약하고 지켜야 할 돈을 써버리게 됩니다. 첫 번째 서랍은 작지만 가장 먼저 채워져 있어야 하는 서랍입니다. 두 번째 서랍은 지킬 돈입니다. 이것은 쉽게 꺼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부탁해도 친구가 좋은 투자처를 소개해줘도 이 서랍은 함부로 열지 않아야 합니다. 이 돈은 여러분이 아프거나 혼자가 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를 위한 것입니다. 노년에는 반드시 그런 날이 옵니다. 그 날을 위해 이 서랍은 언제나 잠겨 있어야 합니다. 이 서랍을 지키는 것이 노년의 가장 중요한 자기 규율입니다. 세 번째 서랍은 남길 돈입니다. 이것은 내가 세상을 떠난 지를 위한 것입니다. 자식에게 혹은 의미 있는 곳에 남기고 싶은 것. 그러나 이 서랍은 가장 나중에 생각해도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서랍이 충분히 채워진 다음에 비로소 세 번째를 생각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순서를 거꾸로 합니다. 자식에게 남길 것을 먼저 생각하다가 정작 자신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서랍이 비어버리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이 세 개의 서랍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때 여러분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부탁을 해와도 갑자기 욕심이 생겨도 서랍의 구분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이것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질서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삶에서 질서는 그 자체로 평화입니다. 네 번째 지혜입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자산의 대부분을 두십시오. 76세 그 노인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요즘 이자가 낮은데 더 좋은 상품은 없냐고. 그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밤에 잘 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년에 높은 수익을 뱉는 것은 폭풍 속에서 더 빨리 달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빠를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이런 치로 살아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는 젊었을 때도 신중해야 하지만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잃었을 때 다시 벌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낮은 이자라도 원금이 온전히 지켜지는 곳에 돈을 두십시오. 그 안정감이 여러분의 수면을 지켜주고 수면이 건강을 지켜주고 건강이 품위를 지켜줍니다. 노년에 돈을 불리는 것보다 돈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전략입니다. 이자 몇 %의 차이보다 오늘 밤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이 더 값집니다. 그것이 100년을 산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재무 조언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자신만 아는 비상 통장 하나를 끝까지 남겨두십시오. 자식도 모릅니다. 배우자도 모릅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만 아는 통장, 금액이 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에게도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76의 그 노인은 이 통장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방파제,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이 방파제가 있는 한 나의 안쪽은 고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참으로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방파제는 파도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와도 안쪽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비상통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지금 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냐고. 그러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때입니다. 오늘 당장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달 조금씩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모아가는 통장 하나. 그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돈은 행복을 사지 못합니다. 그러나 돈은 선택을 삽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왔습니다. 노년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건강인가? 가족인가? 아니면 돈인가? 그리고 100년이 넘는 세월 끝에 저는 하나의 답에 이르렀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노년의 행복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더라도 내가 원하는 병원을 선택할 수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이더라도 내가 원할 때 누군가를 만나러 갈 수 있다면 외롭지 않습니다. 자식과 사이가 멀어졌더라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여유가 있다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모든 선택의 뒤에는 조용히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적 자립입니다. 저는 평생 많은 노인들을 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돈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싶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사람,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 아프다는 말을 하면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조용히 혼자 참는 사람, 그 침묵 안에 얼마나 깊은 고통이 담겨 있는지를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난입니다. 통장 잔액의 가난이 아니라 선택의 가난, 목소리의 가난, 그리고 그 가난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존엄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존엄이란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무엇을 먹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 내일 어디를 갈지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되는 것, 몸이 불편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대 그 도움에 전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 그 작고 조용한 자유들이 모여서 노년의 존엄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 존엄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가져다 주지도 않습니다. 자식이 효도를 잘 해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이 스스로 준비한 사람에게만 조용히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지혜가 바로 그 준비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씩 쌓여갈 때 여러분의 노년은 조금씩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초가 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자유란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넓은 인맥, 그러나 90을 넘기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더 적은 것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욕망의 분모를 줄이는 것, 남과 비교하는 시선을 거두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 안에서 평화를 찾는 것, 그것이 100년을 살고 나서 제가 잃은 자유의 정의입니다. 행복은 가진 것을 욕망으로 나눈 값입니다. 분자를 늘리는 것이 어렵다면 분모를 줄이십시오. 더 많이 갖기 위해 애쓰는 대신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받아들임이 노년을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내면의 혁명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조용히 실천하고 있는 것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지켜가고 있는 그 작은 원칙들이 언젠가 여러분이 가장 힘든 날에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외면하는 날에도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 자신을 믿고 그 자신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노년을 품위 있게 살아가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은 따뜻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사람 곁에는 결국 사람이 남습니다. 저는 이제 105살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친구들은 거의 다 떠났습니다. 함께 걷던 길도, 함께 마시던 차 한 잔도 이제는 혼자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날이 오면 얼마나 쓸쓸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자리에 서보니 생각보다 고요합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 많지 평온합니다. 그 평온이
어디서 오는지를 저는 압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온 방식에서 옵니다.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 했던 것. 내가 지킬 것은 조용히 지켜온 것. 그리고 욕심보다 품위를 먼저 생각해온 것.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 이 고요함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5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곳에 모든 것을 맡기지 말 것, 자식에게 전체를 알리지 말 것, 돈을 3개의 서랍으로 나눌 것,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곳에 둘 것, 그리고 자신만 아는 마지막 통장 하나를 끝까지 지킬 것. 이것들은 재테크가 아닙니다. 투자 전략도 아닙니다. 이것은 노년을 품위 있게 살아가기 위한 조용한 철학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5가지가 여러분의 마지막 날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저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안하게 떠났고, 어떤 이는 작은 것만 가지고도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 차이는 재산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끝까지 스스로 살았느냐, 아니면 끝내 타인의 손에 맡겨버렸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스스로 살았던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품위입니다. 그것이 존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몇 살이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50이라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의 때입니다. 60이라면 지금부터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70이라면 지금 당장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난 뒤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자신만을 위한 작은 서랍 하나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노년을 바꾸는 첫 번째 조용한 혁명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신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압니다. 그 진지함이 여러분을 이미 많은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이어가십시오. 노년은 잃어가는 계절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는 계절입니다. 시끄러운 것들이 사라지고 비로소 조용한 것들의 아름다움이 보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여러분만의 속도로 조용히 그리고 품위 있게 걸어가십시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이어짐입니다. 그 이어짐의 끝에서 여러분이 평온하게 눈을 감을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